하죠. 근데 이하 쌍벽 이루었던 영미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도 이러한 사상을 어느 정도 기여했는데 이들을 영미법계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 독일, 유럽 대륙법계, 영국과 미국 영미법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륙법계 사상을 일본 애들이 영향받았고 일본 애들이 식민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독일 대륙법계와 그 영미법계가 있어서 우리나라 법에 이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영미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대륙법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럼 행정법은 권력분립으로 탄생했는데 그 전에 국가행정 조직을 규율한다 해서 행정법은 먼저 조직법이란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이 조직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행정법은 어떤 법이냐면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권력분립이 행정법의 탄생을 가져왔고 행정법은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을 얘기해서 행정법의 세 파트,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직법은 7급 학생들만 하지 9급 학생들은 조직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9급 학생들은 작용법과 구제법만 하게 됩니다. 조직법은 7급만 합니다. 우리 책은 조직법 들어가 있지만 그럼 행정법의 양대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작용법과 구제법이 행정법의 양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행정법은 초반에서는 뭘 공부하냐면 입법행정 사법부, 의회와 행정부원의 관계 요걸 공부하고 이들의 역사를 공부한 다음 행정부가 법에 근거해 처분 내리는 갖가지 작용의 모습을 보고 안 따르니까 의무형 확보수단을 보며 강제집행, 금물철거 지금 돼지 살처분하고 막 이러죠. 그런 거 다 우리 거예요. 우리 행정법이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의무형 확보수단 마지막 소송 들어가서 구제받는다. 구제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정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차례 컨텐츠 보시면 제1권 행정법 통문에서 제1 행정의 개념 해가지고 행정법이 어떤 법인지 파란 타이틀만 보세요. 1번 행정, 2번 행정법, 3번 행정상의 법률관계. 오른쪽에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사실 그런 것들 있죠. 제2편 작용법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용법부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행정입법, 행정행위가 있죠. 넘어가 보시면 비권력적 행정작용, 행정계획, 행정절차, 6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게 나와 있죠. 다시 오른쪽에 7번 기타 관련 법률, 민원사무 처리와 행정규제 그렇게 되어 있고 제2권 의무행 확보수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상 의무행 확보수단 거기서부터가 2권이에요. 의무행 확보수단이 뭐지? 명령 강제 처분했더니 안 따르니까 건물 철거하고 예비군 안 나오면 행정벌 벌금 부과하고 그런 의무행 확보수단을 동원한다라고 그랬죠. 강제집행, 즉시강제와 조사, 행정벌이 있고 넘어가 보시면 5번 새로운 의무행 확보수단 해가지고 그 새로운 수단이 있습니다. 4편 행정구제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 마지막 심판 또는 소송 들어가서 구제받는 거 행정구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행정조직법이라고 되어 있죠. 조직법은 우리는 하지 않아요. 7급 학생들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러게 하면 행정법이 다 목차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4페이지로 가보면 교재 24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행정이란 뭐냐? 그리고 여러분 그 2번에 보시면 권력분립론이 나와 있죠? 권력분립론. 그러면 거기서 행정이란 뭐냐? 2번 권력분립론이 있습니다. 권력분립이 행정법의 탄생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분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한 내용이 55페이지에 있습니다. 55페이지로 좀 가보세요. 교재 55페이지. 55페이지에 보시면 챕터 2 행정법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가 안 나옵니다. 다 독일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이란 뭐라고? 개념.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 2번 개념 요소. 1번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3개 동그라미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해가지고 행정법은 조직과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을 행정법이라 해서 그것을 행정법이라 한다고 그랬죠. 거기 2번에 1, 2, 3번이요. 예, 큰 2번 가보시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제가 말했죠. 민법은 사법인데 행정법은 사법이 아닌 공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법이란 말 하시고 3번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국제법이 아닌 국내공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내법이다. 넘어가서 이러한 행정법은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헌법을 종속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제가 행정법의 탄생은 그래서 대륙법계, 영미법계, 우리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대륙법계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은 독일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고 영미법의 영향은 적게 받았다. 우리 행정법 공부할 땐 영어가 거의 안 나와요. 영어 거의 안 나오고 프랑스말, 독일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아시고 대륙법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법이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행정법 탄생은 18세기 권력분립 절대양이 무너지고 권력분립이 되면서 행정법은 탄생했다고 그랬죠. 근대시대 18세기 이후에서. 그럼 행정법 탄생은 기껏 2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되는 그 민법은 계약을 맺는 것이요.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계약은 맺었을 거니까 그때 그 계약을 맺었을 때 민법이 있다 이겁니다. 민법은 벌써 2000년이나 넘는 그 이상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법이죠. 그래서 민법에 비하면 행정법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역사. 그래서 행정법은 지금도 통일법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민법은 통일법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통일법전도 없고 잡다한 개별법의 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회 홈페이지 가가지고 대한민국 행정법 딱 쳐보세요. 안 떠요. 없습니다. 행정법. 행정법이라는 단일 법전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그렇게 되어 있는 법만 있지 행정소송법 이렇게만 있지 행정법이라는 단일 법전은 없는 것이 그 우리나라죠. 그래서 행정법은 뭔가 규율하고 싶어도 공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규율하고 싶어도 이 공백이 많기 때문에 뭔가 흠결이 많다. 공백이 많고 그 흠결이 많습니다. 행정법은 규율하고 싶어도. 그래서 완비된 법, 이렇게 완비된 법인 그 민법을 항상 행정법에서는 빌려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행정법은 완비된 법인 민법을 빌려 쓰는 이러한 문제가 항상 언급되죠. 그런데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행정법은 흠결이 많다, 민법을 빌려 쓰는 일이 많다, 이런 결론을 하시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 그래서 행정법은 항상 이 민법과 비교가 됩니다. 민법에 비해서 행정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해 보는 거죠. 56페이지 거기 이 행정법은 최고법인 헌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박스는 헌법과 행정법과 관계를 오토마이어라는 사람과 베르너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토마이어는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자, 헌법 개헌하자. 정권교체가 된다. 그렇지만 행정법은 여전히 세금 걷고 여전히 공익을 위하여 행정계획을 잡고 이래야 되니까 거기 두 번째 헌법의 정치성을 행정법의 비정치 기술 수단성을 강조한 사람 오토마이어가 있습니다. 오토마이어는 그래서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베르너는 반대로 헌법의 구체화법이 행정법이다라고 해가지고 행정법의 헌법의 종속성을 행정법의 가변성을 이렇게 해서 행정법이 헌법을 구체한 법이라고 해서 오토마이어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했죠. 그러나 우리는 오토마이어의 행정법의 비정치 기술 수단성, 이데올로기가 아닌 절차적인, 수단적인 이런 걸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라는 걸 아시고
그 박스 아래 로렌스 폰 슈타인은 행정법은 활동하는 헌법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제 1번 헌법과 행정법 관계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헌법과 행정법을 협의의 공법이라 한다. 맞아요. 2번 큰 정치 변화 있으면 헌법 물론 행정법도 항상 파기된다. 오토마이어는 그러지 않는다 했죠.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단 말 해가지고 행정법도 언제나 파기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 오토마이어의 입장이었습니다. 3번 헌법이 행정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유지시키는 제도 보장 하나로 107조 2항을 둘 수 있다. 이런 건 아직 안 했겠네요. 그건 이제 밀어넣어 보세요. 아래 2절 내려갑니다. 행정법의 특성. 행정법의 특성은 뭐에 비한 특성이죠? 민법에 비한 특성이에요. 민법은 통일법전이 있지만 행정법은 뭐지? 지금도 아직도 단일법전, 통일법전이 없죠. 그래서 2절 행정법의 특성에서 행정법 역사가 일천하여 즉 짧아서 통일법전이 없는 다양한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로서의 공통 지도원리 가진 통일적인 법체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본단 말입니다. 형식상 특성에서 행정법의 성문성이 나오죠. 여러분 성문성의 반대말이 뭐죠? 불문성. 성문성은 문장의 형식으로 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 성문성이고 불문성은 문장의 형식 조문으로 안 된 과거 역사적으로 내려온 불문법, 불문율 있죠. 그런 것들이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부장적인 유교 시대가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나라의 불문법 때문에 집안은 아버지가 대표하고 가부장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았죠. 불문에 관한 내용, 남자 위주의 삶 그런 것들이 불문법이죠. 성문성 행정법은 우리를 강제하고 불이익을 주니까 미리 성문의 법으로 다 규정하게 됩니다. 행정법은 성문성을 띠기 때문에 미리 성문법으로